프리벳! 안녕하세요. 시험스쿨 러시아어 대표 강사 마샤스입니다. 또르풀 1단계 말하기 영역 오늘 1강입니다. 자, 시작해 볼게요. 자, 또르풀 1단계 말하기 첫 시간이죠. 그러니까 어떤 영역인지 우리 하나하나 살펴봐야 돼요. 문제 유형이랑 간단한 형태를 살펴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게 도와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꿀팁을 간단하게 몇 가지 같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우리 1단계 말하기의 인스트룩ци아를 살펴보면요. 이렇게 대략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시간부터 볼까요? Время выполнения теста. 1단계 말하기 영역은 1시간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60분 정도. 그리고 문제 수는 4개입니다. 4 задания. 그리고 3번과 4번의 문제를 풀 때는요. Можно пользоваться словарем. 사전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Ваши ответы записываются на пленку. 자, 이 내용은 당신의 대답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답변이 녹음이 된다라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러시아에서 시험을 보거나 한국에서 시험 보거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이 토르풀 시험을 응시할 경우에는 이 내용이 이제 러시아의 실제 이제 이 평가를 하는 곳으로 참고가 돼야 되기 때문에 평가 점수를 내야 되죠. 그래서 이 말하기 영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녹음이 될 수 있다는 거, 요거까지 같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4가지의 자다니에가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первый 자다니입니다. 자, 간단한 질문에 즉시 대답하기죠. 질문이 나왔을 경우에 따로 준비를 하지 않고 바로 그 내용에 대답을 하는 내용이죠. 사실 말하기의 가장 기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이야기하고 그 내용에 바로 대응을 하는 게 일반적인 소통이니까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첫 번째 질문에 대답하기고요. 두 번째 거는요. 자다니에 второе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대화를 시작하기입니다. 상황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질문이 아니라요. 이런 상황이다라고 면접관님이 알려주시면 감독관님이 그러면 대화를 그거를 듣고 내가 이렇게 시작해야 된다라는 걸 생각하신 다음에 여러 문장을 쭉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자단위 같은 경우는 텍스트 읽고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텍스트를 먼저 주어진 걸 읽는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요약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또는 자신의 생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독해를 일단 해야 됩니다. 우리 말하기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독해 실력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생각을 정리, 내 생각은 어떻다라고까지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에 네 번째 자단위 같은 경우는 제시된 주제에 따라서 간단한 이야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자, 라스카스 만들어서 이야기하기 자단위인데요. 이것도 역시 준비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다라고 이야기해 주면 지금 너는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봐라 라고 말을 해주면 그거에 대한 자신의 어떤 내용을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4가지 자단위에 살펴봤는데요. 하나하나 더 꼼꼼하게 자세하게 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질문에 대답하기입니다. 준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시험 시간 자체는 길지 않아요. 5분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5개 정도의 문제가 나온다고 보니까 1분에 1개 1분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우리 1단계 말하기 영역은요. 기초 기본보다 더 업그레이드, 더 높은 수준의 중급 가까이 되는 레벨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냥 생각했을 때 질문하면 너 언제 뭐뭐 했어? 아니면 당신은 어디에서 뭐뭐 했어? 라는 직접적인 의문사가 바로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당황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질문의 첫 마디가 이런 식으로 시작이 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я знаю, что 내가 알기로는 당신은 뭐뭐뭐라는데요. 또는 ты не забыл? 너 슈도 이하 내용을 안 잊어버렸지? 어떤 내용을 상기시켜주면서 이야기를 막 하고 있어요. 또 Я слышал, что 내가 슈도 이하라고 들었는데 마지막에 говорят, что 사람들이 그러던데 너 뭐뭐뭐뭐라더라? 아니면 당신은 뭐뭐라고 하던데요. 그래서 이 뒤에 내용을 먼저 약간 사전 정보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이 질문을 하기 전에 먼저 뭔가 이야기를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바로 의문사가 나오지가 않죠. 당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생분들이 의문사를 너무 초점에 맞춰서 생각하고 있다가 이런 게 나오니까 당황하지 마시고 잘 내용을 들어보세요. 아, 이 사람이 뭘 얘기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결국은 나한테 묻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먼저 의문사에 우리가 조금 더 귀를 기울여 보고요.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도 나올 수 있어요. 그죠? 그렇다면 마지막에 그래서 나한테 뭐를 물어보고 싶어 하는 건지 그 뒷내용에 좀 집중을 해서 질문을 파악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한 번의 답변으로 끝나지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마 이전에 공부하셨던 단계 같은 경우는 그런 일이 거의 없었겠지만 우리 1단계에서는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되는 학습자분과 이야기를 하면서 한 번 듣고 거기에 대한 감독관님이 또 한 번의 추가 질문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번 했으니까 난 이제 2번 기다려야지 라는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대답을 했고 혹시 여기는 대답의 질문이 또 어떤 게 올 수 있을까 라는 생각까지 미리미리 대비를 좀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자단위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상황이라고 했죠. 상황에 따라서 대화를 만들어 보는 겁니다. 단순히 대답이 아니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 따라 시간이 달라질 수 있어요. 내용이 좀 많아질 수도 있고 간단하게 대답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5분에서 8분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주 출제되거나 이미 출제되었었던 내용들을 간단하게 3가지 정도 상황을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로 표를 구입한다라는 내용인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말하기 같은 경우는 사실 일상 회화에서 이루어지는 데에 대해서 분야나 상황에 대해서 당연히 시험이 출제가 되는데 우리가 살면서 사실 표를 구입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대표적으로 저는 기차나 이제 비행기를 적었습니다.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위해서 기차표나 비행기표를 구매하는데 직접적으로 내가 누군가 대화를 했을 때 어떤 말을 오가면 되는지 보면 되는데요. 물론 여러분들 머릿속에 인터넷으로 사면 말이 필요 없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 인터넷이라고 할 때는 지금 말을 하지 않겠죠? 그래서 직접 개찰구에 가서 어딘가에서 표를 살 때 무슨 말을 하면 되는지 머릿속을 생각하시고 우리 이걸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 외에도 표 같은 경우는 극장, 영화 아니면은 공연 등등의 다양하게 표를 구매하는 상황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일단은 전반적인 내용들은 비슷할 수 있으니까 준비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약국이나 병원에서 아픈 증상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단순히 아마 아프다라는 내용은 이미 여러분들이 많이 접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냥 내가 아파가 아니고 구체적으로 어디가 아파서 어떤 도움을 요하는지까지 우리가 상황을 주어져 있을 때 말을 할 줄 알아야 돼요. 특히 약국 같은 경우는 아마 여러분들이 한 번도 안 겪어보신 상황일 수도 있어요. 내가 이런데 아픈데 약은 어떤 거를 먹으면 될까요? 추천해 주세요. 또는 약을 주세요라는 약국 상황과 병원에서도 좀 더 자세하게 나 자신의 아픈 내용을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상점에서 추천을 받아서 물건을 구매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죠. 단순히 내가 그냥 가게에 가서 그냥 나 이거 살게요가 아니죠. 상점도 굉장히 다양해질 수 있어요. 마트를 비롯하여 뭐 꽃집도 될 수 있고 서점도 될 수 있고 백화점도 될 수 있습니다. 그 장소에 따라서 아마 이야기하는 것들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이런 거가 사고 싶은데요. 또는 저 이런 거를 사려고 하는데 혹시 추천해 줄 수 있으세요? 점원과의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먼저 대화를 적절하게 시작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자단위 같은 경우는요. 이 정확한 상황 파악과 답변을 위해서 명령형을 좀 잘 들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이것도 바로 딱 한 문장으로 여러분들 이런 상황입니다 라고 감독관님 말해주시진 않아요. 그러니까 한 두세 문장 정도 이루어지는 것들을 잘 듣고요. 결국은 여러분들 해야 될 거는 대화를 시작해야 되니까 뭐 하세요? 라는 식으로 명령형에 나오는 문장들을 좀 주의 깊게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명령형이 여러 번 나올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어디 가셔서 사세요 라고 하면 가다와 사다라는 동사가 모두 둘 다 나오는 그런 명령형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다 염두하시고 참고해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세 번째 트레체 자단위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이번에는 텍스트 읽는 거 나오죠. 독해예요. 이미 뭐 토르풀 준비하시면서 다른 영역과 같이 공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독해에 같이 병행해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읽고 요약을 하거나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세 번째 자단위 같은 경우가 단순히 말하기뿐만이 아니라 독해와 그리고 내가 요약이나 생각을 이야기하려면 내 스스로 어느 정도 작문을 해야 되잖아요.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문의 실력과 마지막에 말하기까지 세 가지의 파트 모두 실력을 검증받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시간은요. 일단 최대 25분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읽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준비 시간 주어집니다. 대략 15분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답하는 시간은 약 10분입니다. 요약을 하고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두 가지의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요. 단순히 요약만 하세요 라고 하는 경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하는 시간은 조금씩 바뀔 수 있겠죠.
자, 사전 사용 가능한데요. 제가 이 내용을 적은 이유는요. 그리고 마지막에 꿀팁에도 내용을 넣었는데요. 핵심 단어 위주로 찾을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전이 주어졌다 해서 우리가 너무 마음을 놓고 시간을 버리면 안 되겠죠? 그리고 아시죠, 여러분들? 15분이라는 시간은 생각보다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독해도 해야 되고, 그리고 작문도 해봐야 되고, 내가 말하기를 준비하는 시간을 총 15분에 써야 되기 때문에 너무 단어를 많이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핵심 단어 위주로, 자주 반복되는 단어 위주로 찾아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텍스트 요약을 하는 경우에, 그리고 텍스트 관련 질문에 나오는 경우에 주로 이런 식으로 명령문으로 문제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미리 알고 계시면 좀 좋겠죠. Прочитайте текст 또는 рассказ. 텍스트나 아니면 간단한 이야기가 주어지면 이걸 이제 읽으라는 거죠. Прочитайте. 그 다음에 кратко передайте его содержание. 그러니까 간단히 이 텍스트에 대한 내용을 전하세요 라고 하고 있죠. 전달하세요. 이게 바로 요 요약을 하라는 내용의 러시아어식의 질문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텍스트 관련 질문에서 주제가 나올 수도 있고요.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둘 다 우리가 질문을 좀 알고 있으면 좋겠죠. 예를 들어서 сформулируйте основную идею текста. 자, 요거는 사실 основная идея를 알고 계시면 되거든요. 이데아 하면 우리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죠. основная идея가 주제입니다. 주요 아이디어, 주요 생각, 주요 주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테마가 되는 거죠. 이거를 스스로 정해서 이야기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выразите свое отношение к данной идее. 이거는 바로 자신의 생각을 말하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выразите, 나타나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отношение는 뭐 관계란 뜻으로 많이 해석을 하지만 견해란 뜻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주어진 아이디어, 주어진 주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나타내라, 말해라라는 거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 정도의 질문이 나오기 때문에 텍스트 읽고 뭐 하라고 하는지 잘 체크해서 대비해 주시면 됩니다. 자, 네 번째 четвёртое задание 살펴볼게요. 이번에는 주제에 따라서 뭐 만들기죠? 라스카스입니다. 이것도 역시 준비 시간이 주어질 거고요. 대략적으로 10분 그리고 답하는 시간 10분 해서 총 20분 정도 걸립니다. 자, 출제된 내용이 여러 개를 적었어요. 이건 정말 더 여러 가지 분야와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일단 여러 개 최대한 여러분들이 많이 준비하실 수 있도록 적어봤습니다. 이미 기초 기본 단계를 준비하셨던 분들, 시험을 보셨던 분들한테는 너무 생소하다는 아니실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거기서 조금 더 확장되고 좀 더 구체적인 자세한 문장을 만들 수 있게 만든 게 바로 1단계인데 대신 이제 우리가 실제로 네 번째 다단위를 공부할 때 되면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쉬운 문장을 나열하는 그런 라스카스는 아니고요. 자기소개를 하더라도 좀 더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을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자신의 일상 소개도 마찬가지예요. Я учусь в университете. 저는 대학교에 다녀요. 정도는 우리 1단계에 적절하지 않겠죠. 그거보다 좀 더 자세하게 나의 학업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또 내가 하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구체적으로 디테일한 상황을 설명하라는 그런 라스카스가 주어지고요. 자, 관심 분야, 취미, 여가 시간 관련 정보인데요. 이것도 나의 취미는 음악 듣기예요 라는 단순한 내용이 아니고 그 더 자세하게 내가 어떤 거에 관심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여행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사진 찍기, 음악 등등 이런 자세한 그 내용을 좀 더 서술할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취미 여가에서 나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자신이 살고 있는 도시 국가. 아마 이쯤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한국이나 러시아 그리고 서울에 사시다면 서울 정도의 도시 소개는 대략적으로 하실 수 있으시죠? 만약 아직 준비가 안 되셨다면 이번 1단계 말하기 영역을 준비하시면 이거는 꼭 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도시, 국가, 그리고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 동네 정도까지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서 준비해 주세요. 자, 타인에게 관광지나 프로그램 소개를 하는 거. 이것도 사실 같은 맥락이잖아요. 그런데 타인한테 우리 관광지 프로그램을 소개를 할 때 내가 살고 있는 도시나 국가를 소개하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국가를 또는 다른 지역을 소개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 여행 가려고 하는데 너 옛날 유럽 여행 갔다 왔지? 나 그 유럽 갔다 온 데 중에 좀 괜찮은데 추천해줘.
라는 식의 어떤 라스카스를 주어지면은 내가 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럽 국가가 됐든 아니면 내가 여행을 다녀온 그런 지역에 대해서 거기 가면 너무 좋고 뭐가 맛있고 이런 거를 소개해 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거 외에도 또 다른 국가, 다른 지역도 우리가 이렇게 미리 준비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신이 공부하고 싶거나 일하고 싶은 곳을 소개하고 이유를 적습니다. 단순히 우리 위해서는 그냥 일상 소개였죠. 나 어디서 공부하고 있어요? 나 무슨 일해요? 였는데 여기서 우리 조금 더 응용을 하고 확장을 시켜보면 내가 지금은 아닌데 내가 앞으로 이런 공부를 좀 하고 싶어요. 이유는 이러이러하고요. 또 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런 데서 이런 회사에서 일하고 싶고 어떤 일을 하고 싶습니다라는 구체적인 내용을 덧붙여서 라스카스를 준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또 주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우리도 같이 미리미리 같이 준비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크게 이런 거 정도 되겠구나라고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팁을 좀 알아볼게요. 고득점 획득을 위한 꿀팁입니다. 저도 당연히 시험을 응시를 했었고 다 여러분들과 똑같은 마음으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이런 데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될 것 같다라는 거를 적어봤는데요. 일단 첫 번째, 두 번째, 그러니까 1, 2번에 같은 경우에는 바로 대답을 하거나 아니면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사실 이제 대화를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일상적인 회화 장소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은. 그래서 자주 나오는 대화 장소를 제가 좀 정리를 해봤어요. 아까 같이 우리 이야기했던 것들과 많이 겹치게 될 건데요. 자, 매표소, 표를 구매하는 경우, 그리고 가게, 여러 개 있죠. 서점, 꽃집, 백화점, 뭐 마트 다 여기에 속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아픈 증상이다 보니까 약국병원, 우리가 무슨 말을 오가는지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길거리인데요. 굉장히 애매하죠. 길거리에서 이루어진 대화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단순히 길을 찾는 거 외에도 여러 가지 물어보고 부탁하는 경우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첫 번째, 두 번째 같은 경우 4단위에서 자주 등장하는 장소기도 하고요. 자, 학교 식당인데요. 학교에서도 뭐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교수님이 될 수 있고 아니면 지나가는 어떤 학생한테 뭔가를 물어볼 수도 있고 또 다양한 상황. 마지막에 식당은 단순히 이제까지는 아마 그냥 음식을 주문하는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냥 저 이거 먹고 싶어요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메뉴에 대해서 설명을 아니면은 이거에 대해서 평가, 맛 평가라든지 이런 다양한 내용들이 또 나올 수 있는 장소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하기 영역할 때 제가 많이 강조하지만 한국어로 먼저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서 적어보는 연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내가 여기서 일어나는 대화는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한국어로 적어보고 그거에 대한 러시아어의 장문을 통해서 말하기를 외워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답변을 만들어서 어휘미 표현들 좀 암기해 주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어휘미 표현은 되게 다양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더 어려운 거는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들을 또 장소들을 알려드리는 것처럼 첫 번째 여기서 이루어지는 표현들과 어휘는 뭐고 또 병원 역구 다르겠죠. 먹는데 식당에서 이루어지는 어휘 표현들이 뭔지 각각 상황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정리해서 암기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핵심 명령문 기억하기입니다. 아무래도 두 번째, второе задани에서 이루어지는 그 문장에서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명령문 잘 기억해서 우리가 대화를 시작해야 된다고 했죠. 주로 자주 등장하는 애들이 이런 애들이에요. 자, объясните, 설명하세요. 그리고 спросите, 물어보세요. посоветуйте, 추천해 주세요. 여기서는 이제 째를 빼는 경우도 있겠죠. 반말로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попросите, 부탁하세요 또는 요청하세요. уточните, 정확하게 알아주세요라는 뜻인데요. 이건 어쨌든 정확하게 알아보세요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узнайте, 알아내세요라는 뜻이거든요. 이거 알아내다 동사의 명령형이니까 이것도 어쨌든 물어보거나 이래서 내가 정보를 확인해서 알아라 라는 의미고요. пойдите куда. 자, 이지 빠이지 동사는 다 아시죠? 우리 동작 동사에 대한 명령형으로 어디로 가라 라는 형태. 또 아브라티체스 까모. 자, 요거는 아마 빠이디제보다는 좀 덜 보셨을 수 있겠지만 이제 우리 1단계 정도니까 다 알고 계시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누군가에게 찾아가다 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죠? 동작 동사랑 비슷한 느낌으로 어딘가에 가라는 의미로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핵심 명령문 요 정도 많이 나오니까 꼭 암기해 주세요. 자, 세 번째 자단위에 대한 꿀팁인데요. 아까 잠시 설명드렸지만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독해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버리면 그 뒤에 내가 말하기를 준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막
독해 보던 거를 티끌티끌 보다가 시간이 끝나버려요. 그래서 확실하게 시간을 좀 체크해서 여러분들이 준비해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독해 시간을 10분을 넘기지 마세요. 5분의 시간은 주어져야지 요약을 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생각을 정리한 시간이 주어질 수 있기 때문에 10분 이상 계속 텍스트를 잡고 있으면 그 뒤엔 아예 사실상 대답을 못하게 될 거예요.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리고 어떤 텍스트가 나올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래도 준비라는 입장에서는 1단계 말하기 영역 이 독해에서는 이런 내용을 주로 좀 많이 다루는 것 같으니까 미리 준비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위인이 여러 위인이 있어요. 세계에서 유명한 위인도 있고 또 러시아에서 유명한 위인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누구나 알 법한 그런 위인 관련된 뭐 일대기라든지 관련된 내용을 좀 텍스트를 많이 접하시면 되고요. 또 러시아 하면 아시죠? 우리 문학 작품이 워낙 유명합니다. 작가라든지 문학작품 유명한 게 너무 많다 보니까 그 작가 또는 문학작품에 대한 내용의 텍스트 필요하고요. 사회 환경 문제는 뭐 예전부터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죠. 그래서 뭐 환경이 요새 많이 대두되어 있다 보니까 환경 관련된 텍스트 그리고 사회 문제 뭐 여성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이런저런 사회 이슈가 되는 이런 텍스트에 대해서도 자주 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거를 미리 여러분들이 독해 연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겠죠. 자, 네 번째, второе задание, четверте죠. четвертое задани를 위한 꿀팁으로는요. 아무래도 우리 쓰기 파트와 많이 겹쳐요. 어떤 게 겹치냐면 쓰기 파트에서 задание четвертое, 네 번째와 같은 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뭐 제 쓰기의 강의를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아마 주제가 굉장히 많이 겹친다라는 걸 느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준비하면 더 좋겠죠? 좀 더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알려드린 네 번째 자단위의 주제들 외에도 혹시 이런 것들도 나올 수 있겠구나 라고 싶은 것들은 바로 이 쓰기 영역을 준비하시면서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나치게 어려운 어휘나 수거 표현을 사용하려고 애쓰지 말라라는 거는 정말 제가 언니, 누나와 같은 마음으로 친근한 마음을 가지면서 제가 간곡히 부탁을 하는데 너무 욕심을 부리시면 안 됩니다. 시간도 주어져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표현에서 안 틀리게 말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너무 쉬운 어휘를 뭐 나는 어디에서 뭐 했다 라는 거를 쓰라는 건 아닌데요. 한 1단계 정도 공부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굉장히 많은 어휘를 공부하셨기 때문에 난 여기서 이거 쓰고 싶어 라고 하는 욕심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어디까지나 시험을 준비하고 이 시험에 통과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 어휘야 수거 표현을 쓰려고 막 애쓰다가 시간을 잡아먹거나 실수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여러분들 선에서 할 수 있는 좀 편하게 할 수 있고 안 틀릴 수 있는 정도의 문장을 구성하는 연습을 같이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우리 말하기 영역 1강입니다. 오늘은 아시죠? 오늘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한 내용이 아니고 워밍업이니까 우리 다음 2강에서부터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고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2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빠까빠까.